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 집에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있다. 원래 사람이 살다 보면 배출하는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가? 이 정도면 나는 쓰레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는 사람 아닌가?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우리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엄마가 얼마나 부지런히 집안을 돌보고 있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진심으로 엄마라는 존재가 더 대단해 보인 동시에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래서 자취를 시작하고부터 나는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은 맥시멈리스트,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싶은 환경 파괴자,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은 육식주의자가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뿐인 이 말의 뜻은 아주 소극적이라도 내가 지구를 위해 조금씩 변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아침 일찍 알람이 울리면 기나긴 하루가 시작된다. 사실 아침 식사보다 잠을 선택하는 날이 더 많긴 하지만 가볍게라도 아침을 챙겨 먹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 간편식 중 하나가 바로 시리얼인데 시리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사나흘이면 1리터 우유 한 팩을 비워내기 일쑤였다. 이 생활 습관은 내 한평생 동안 형성된 것이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것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내가 비건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통해서였다. 당시 나의 담임선생님은 육류는 먹지 않지만 해산물은 섭취하는 형태의 채식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채식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물성 제품의 섭취뿐만 아니라 제품 소비도 지양하며 오직 채소만을 허용하는 비건, 채소와 유제품을 허용하는 락토, 채소와 달걀 등의 알류를 허용하는 오보. 이 둘을 합쳐 채소와 유제품, 달걀 등의 알류까지 허용하는 락토 오보. 채소, 해산물, 알류, 유제품까지 허용하는 즉 육류 소비만을 제한하는 페스코. 주로 채식을 하지만 때때로 육식을 허용하기도 하는 플렉시테리안까지. 예전에 비해 채식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 물론 다양한 형태의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 때문이 아닐까 싶다. 실제로 2018년 옥스퍼드 대학의 조지프 푸어 교수 연구팀이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소고기 1kg이 생산되는데 약 59.6kg CO2 EQ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동물성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동시에 자동차가 내뿜는 메탄가스의 4배나 되는 양이다. 2022년 5월 네이처에 실린 연구 중에는 향후 30년 내 세계 소고기 소비량의 20%만 대체육으로 전환해도 삼림 벌채와 관련한 탄소 배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다. 이는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메탄의 주 배출원이자 소고기 농장이 세계적으로 삼림 벌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애초에 나는 소고기보단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편이라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 닭고기, 더 나아가 두부, 플랜트볼 등 식물성 식재료를 선택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다만 우유, 치즈, 요거트 등의 유제품을 너무나 좋아하는 나에게 유제품 소비를 줄이라는 말은 고문 그 자체였다. 그래서 나는 완전한 유제품 소비 단절이 아닌 집에서 소비하는 유제품만이라도 대체유로 변경하는 방안을 택했다. 시리얼에 넣던 우유는 아몬드 브리즈로, 음료와 요리에 넣던 우유와 치즈는 코코넛 밀크로, 식사 대용으로 마시던 우유 한 컵은 두유로 변경해 나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치즈가 듬뿍 올라간 떡볶이를 사 먹고 후식으로는 케이크에 라떼를 먹기도 하지만 내가 집에서 소비하는 유제품을 대체유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평생 소비할 유제품의 총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듣기에는 그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결정은 고기와 유제품을 너무 좋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내가 긴 고민과 여러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나면 평일 오전에는 학교에 간다. 여유가 되는 날은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 가기도 하는데 학교 앞 카페에서 커피를 사가는 날이 대부분이다. 수업이 끝나면 그 자리에 남아서 작업을 마무리하거나 점심을 먹고 매장에 조금 일찍 가서 앉아서 다른 과제를 마무리한다. 출근 후에는 정신없이 일을 하고 샌드위치로 저녁을 때우고 또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깜깜한 밤하늘을 보며 퇴근하는 일상의 반복이다. 이러다 보니 거의 매일 적어도 하루에 2잔 이상의 커피와 음료를 마시게 되는데 그렇게 집으로 가져오게 된 일회용 컵이 결국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늘리고 매일같이 내가 배출해낸 쓰레기를 보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내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첫발은 당연하게도 텀블러 사용하기가 되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텀블러와 장바구니 혹은 에코백을 챙겨 다니고 포장이나 배달 주문을 할 때 일회용품뿐만 아니라 먹지 않는 밑반찬을 거절하지만 나 역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는 못했다. 부끄럽게도 평소 당연하게 사용해온 행주, 수세미 등 주방에서 사용하는 다회용품들이 버려지고 나면 미세 플라스틱 섬유가 되어 영원히 썩지 않는 쓰레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일회용품 사용을 지향하고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기로 결심을 하고도 여전히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 보면 평생을 접근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다이소 혹은 대형마트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매해 사용해왔으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흔히 생활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는 대형마트, 다이소, 동네 슈퍼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한 번 쓰고 버리면 그만인 사용이 편리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공산품만이 즐비해 있다. 친환경 제품이나 재사용, 재활용 제품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편리함 단 하나를 위해 제로웨이스트로서의 삶을 고민해볼 선택권조차 박탈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어나며 제로웨이스트샵, 알맹상점이 등장했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보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미국, 중국, 인도와 같이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노력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는 말을 주로 듣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커피 시장 규모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크고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2위에 꼽힐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있다. 쉽게 말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타국에 책임을 돌리며 회피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내가 느끼기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규제와 인식이 잘 자리 잡은 탓인지 포장재나 일회용품 사용 자체에 대한 규제나 인식은 한참 안일한 편인 것 같다.
편의점에서의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를 두고도 몇 년째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정말 절실하다고 느낀다. 어렸을 때 기아와 관련해 들었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기아들은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전부 틀렸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고 마십니다.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를 더럽고 오염된 물과 음식을. 어렸을 때 들은 그 말은 늘상 후원이나 기부를 요구할 때면 해오던 진부한 표현, 기아들이 굶고 목마름에 지쳐 죽어간다 와 죄책감, 연민을 자극해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긴 시간 이러한 말들로 견고히 쌓여온 기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가 바로 이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육지는 가라앉아 인류가 멸망한다던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 전 세계의 화산이 폭발해 발생한 화산재로 온 지구가 뒤덮여 빙하기가 찾아와 인류가 멸망한다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고만을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 인류가 겪을 시나리오는 이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인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저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찾아 발버둥 칠 것이다. 인류가 모든 것을 파괴한 이 지구에서 말이다.